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춘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아주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게 그렇게 제가 그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서투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한동안 찾아뵙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좀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좀 제작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아주 국내외 야구 국내에서는 한국 시리즈가 아주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월드 시리즈. 야, 이건 뭐 월드 시리즈 사상 뭐 10회 역전 말로 홈런이 나오는 말이죠. 월드 시리즈 사상 최초의 그런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면 손흥민 선수가 이 걱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달 결국은 유로파리그 경기 때 결국은 왼쪽 무릎에 왼쪽 허벅지 햄스트링 때문에 결국은 세 경기 나오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지 못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이 홍명보 감독이 또 다음 달에는 그 북중미 월드컵 축구 5차전과 6차전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 고민이 알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자, 뭐 다 아다시피 그 한국 시리즈는 정규 리그에서는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을 차지했고 2위가 이제 삼성 라이온스가 이제 우승을 차지해서 한국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 1차전, 2차전은 기아 타이거스가 뭐 쉽게 5대1, 8대3 모르게 오고 3차전에서는 그 자기 안방에서 삼성이 이 4대2로 삼성이 잡았어요. 득점이 홈런으로 왔습니다. 역시 야구는 역시 홈런이 나야 돼요. 그 4대2로 결국은 3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스가 자기 안방에서 이길 때 그 3회 이성규 선수의 솔로 홈런이 있었고요. 5회 김용 선수의 솔로 홈런. 그다음에 김원근 선수가 솔로 홈런. 김원근 선수는 지난번에도 그 홈런이 있었죠. 그다음에 박병호 선수가 그 랑데브 홈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득점이 바로 홈런으로 왔단 말이에요. 야구 팬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요즘 야구가 관중이 뭐 정규리그 때 이미 1,000만 관중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아주 사실은 1차전, 2차전에서 이긴 팀이 한국 시리즈 20번 경기해가지고 18번이 그 팀이요. 다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이 3차전에서는 결국은 삼성이 기아를 잡았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4대1로 잡고 오늘 토요일 10월 20일 토요일 대구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역시 9대2로 기아 타이거스 승리를 거두는데요. 9점 가운데 6점이 결국은 그 홈런으로 났어요. 역시 그 야구는 100배의 제전이 해가지고 홈런이 나고 9대2 7점 차로 결국은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를 거둬 3승 1패란 말이죠. 앞으로 남은 이제 세 경기 가운데 한 경기만 이기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의 뭐 90% 이상의 기아 타이거스가 12번째, 지금까지 11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려 기아 타이거스가 진 적이 없어요. 이범일 감독이 지금 감독을 맡고 있고 사랑탑니다만은 삼성 라이온스 이제 박정만 감독이 있는데 오늘 4차전에서 1회에 한 점을 먼저 기아가 내고요. 그 다음에 3회에 6점을 내는데 김태균 선수가 말로 홈런, 그랜드 슬램을 때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참 쫓아가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6회에 또 소크라테스가 2점짜리 홈런을 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 라이온스가 자기 안방에서 결국은 2점을 냈는데 4회에 한 점을 내고 5회에 결국은 이재현 선수가 서울로 홈런으로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만 역시 참 차이가 많이 났죠. 결국은 9대1 7점 차이인데 안타수도 보면은 기아가 13개 삼성이 7개란 말이죠. 홈런이 이제 기아가 2개, 이제 삼성은 1개. 삼진은 8개, 8개 같았습니다. 오늘 뭐 선발로 나온 기아 타이거스의 내일 선수는 이 6회 투아웃까지 말이죠. 안타 6개 20점, 9대2로 앞설 때 내려왔는데 결국은 승리 투수가 됐고요. 삼성 라이온스는 원태인 선수가 선발 나왔습니다만 3회
원아웃 던졌습니다만은 안타 6개, 볼넷 3개 주면서 결국 6실점 하면서 초반에 그 3회 6점을 주면은 굉장히 좀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승만 추가하면은 기아 타이거스가 27년 이후에 12번째, 12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내일은 쉬고요. 월요일, 그, 기아 타이거스 홈구장인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결국은, 어, 경기를 갖게 되는, 지금 3승 1패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서 삼성 라이온스가 큰 반전이 없는 한, 그리고 이제 항상 경기는 항상 얘기합니다만 미친 선수가 하나 나와야 돼요. 미친 선수가 나오면 그럼 뭐 당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마 그 5차전, 6차전에서 결국은 한국 시리즈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프로야구 아주 한국 시리즈 뭐 관중은 꽉꽉 찼고요. 뭐 오늘도 뭐 3만 2만 한 4천 명이 매진이 다 끝났습니다. 뭐 월요일에 있을 뭐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표 사이는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그 월드 시리즈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월드 시리즈는, 월드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10회 말에 역전 말로 홈런이 났어요. 역시, 야구는, 참, 역시, 이 한 방에, 정말 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경기장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축구, 뭐, 저 국정감사에서 역시 뭐,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공정성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만, 이제 뭐, 어떡합니까? 뭐, 홍명보 감독이 자기가 하려고 그래가지고 한 거 아니고, 사실은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갖다가, 결국 이임생, 그, 기술총괄이사가, 그 정봉규 회장의 사실 자격도 없는 거죠. 이건 사실 정관대로 규정대로 하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임생 씨가 결국 그만두고 또 이 국회 결국은 그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가지고 병원까지 입원할 정도로 말이죠. 쇼크죠. 이게 참. 근데 일생일대 사실 이임생 씨도 국가대표로 얼마나 그 스타 플레이어 출신 아니겠습니까? 자, 홍명 감독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북중미 월드컵 축구 우리가 지금 3승 1무로 비조의 선두잖아요. 자, 다음 달 14일 밤 11시에 그 쿠웨이트와 지금 그 경기가 있습니다. 원정 경기입니다. 19일에는 그 팔레스타인과의 두 번째. 그 팔레스타인 우리나라에 와서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비겼잖아요. 홍명 감독이 아주 비겨가지고 그때 뭐 홍명 감독이 야유를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뭐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니까 거기서 경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단의 암만에서 경기를 하는데 밤 11시입니다. 그래서 26명의 대표 선수를 오늘 11월 4일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문제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두 경기에 이라크와의 경기 때 또 이제 나오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왼쪽 허벅지 뒷근육 햄스트링이 지금 좋잖아요. 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걱정이 많다는 걱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그 유로파 리그 아제르바이잔의 가라바오의 경기 때 결국은 그때 스스로 왼쪽 허벅지를 붙들고 고통스러운 표정에서 교체해달라 가지고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번 나오질 못했어요. 3경기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 10월 19일 그 웨스트햄과의 경기 때 결국 4번째 경기에 나와가지고 결국 팀이 4대1로 이길 때 또 골을 하나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자책골도 유도하고 그래서 맨 오브 더 매치 최우수 선수로 선발이 됐는데 그런데 지난 25일 올 10월 25일 이 유로파 리그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가 제일 그런 각 리그 4위까지 차지한 팀만이 출전하는 곳이고요. 토트넘이 지난해 8위 차지했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 한 단계 아래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유로파 리그입니다. 네덜란드의 알크메르와의 경기 때 결국 나오질 못했어요. 허벅지 근육 문제 때문에 팀을 1대5로 이겼습니다. 시샬리송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넣어서 결국 1대5로 승리를 거뒀는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의 햄스트링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는 27일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도 어쩌면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뭐 다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홍명 감독이 다음 달 4일에 쿠웨이트전과 팔레스타인 원정 경기에 출전할 26명의 대표 선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여기에 손흥민 선수를 지난번에 2번 빠졌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찾는데 좀 고민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나이가 벌써 32살이니까 32살 되면요. 사실은 노장축에 들어갑니다. 지금 제일 축구 선수로 활약할 수 있을 때가요. 23살, 4살이 최고의 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18살에 성인 무대에 들어섰거든요. 2010년 18살 때 독일 함부르크에 입단했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나이가 32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축구라는 것이 태클이 그러니까 굉장히 부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 이강인 선수는 역시 좋아요. 나이가 23살이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있는데 지난 10월 20일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 4대2로 이길 때 후반 18분에 출전해가지고 후반 45분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4번째 골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23일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아인트호벤과의 경기 때 선발 나와가지고 후반 23분에 교체되는데 1대1로 비겼어요. 지금 이 파리 상제르맹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발재간도 있고 사실은 축구의 천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이강인 선수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나오면 상대 팀이 2명, 3명을 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수비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는 우리나라에 타국 전사가 4명 있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있고, 이제 마인즈의 이재성 선수, 홍영선 선수가 있고, 우니언 베를린의 이제 정우영 선수가 있습니다만, 역시 김민재 선수는, 이 수비로서는요, 뭐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고요. 일찍 결혼도 일찍 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데 24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딸이 있는 것 같던데 결국은 예, 그렇게 가정이 원만한 것 같지 않아요. 여하튼 그런 가정이 그런 게 하면 참 굉장히 좀 축구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죠.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 때 4대0 걸때 풀타임 뛰었고요. 그다음에 유럽 축구의 챔피언스 바르셀로나의 경기 때는 1대 서로 바이에른 뮌헨이 깨졌네요. 그때도 풀타임 뛰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인즈에 뛰고 있는 이재성, 홍현 선수. 이재성 선수는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라이프치히와의 경기 때 0대1로 지긴 했습니다만 선발 나와서 후반 23분에 교체됐고요. 그때 홍현석 선수는 후보 명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나오질 못했고요. 우니온 베를린에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 홀슈타인 킬과의 경기 때 전반 20분 교체 출전해가지고 팀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공격 포인트 기록하지 못했지만 자기 포지션은 잘 지키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덜란드 페어노르트에서 뛰는 황인범 선수가 좋아요. 황인범 선수가 지난 20일 어헤드 이글스와의 경기 때 5대1로 이길 때 후반 32분에 도움을 기록하면서 지금 7경기 연속 풀타임입니다. 그러니까는 황인범 선수는 네덜란드 페어노르트는 유럽 축구 빅리그는 들어가 있지 못해 네덜란드가요. 그러나 앞으로 자기의 꿈은 프리미어 리그 잉글랜드라든가 분데스리그라든가 프랑스 리그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그로 이제 가는 것이 자기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황희범 선수는 우리나라 중심 공격수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여하튼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이 지금 해외에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지난 일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계 축구의 전설들 시바우도 그다음에 오은 이런 선수들이 우리나라 와서 친선 경기 갔지 않았어요? 거기 박주성 선수도 출전하고 김병재 선수 안정환 선수 참 그것도 보면서 역시 이것은 이제 이
해외 외국의 게임 주최사가 이제 그 정말 축구의 전설들을 초청해야지 시바우도 뭐 이런 정말 대단한 이런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축구 팬들에게 뭐 한 6만 4천 명이 그냥 굉장히 입장료도 비싼데 말이죠. 그걸 박수 치면서 그 사람 그 세계적 선수들이 기량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박지성 선수가 이제 후반에 들어가서 페널티 골을 넣는데 박지성 선수가 무릎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수 때 그 결국은 이 고장이 난 거죠. 어. 자, 그리고 미국의 4대 스포츠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미식축구가 최고의 인기 스타입니다. 인기 스포츠 종목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 프로야구, NBA 농구,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지금 아이스하키하고 프로 골프가 좀 비슷비슷합니다만 4대 스포츠가 미국의 최대입니다만은 월드 시리즈. 뭐 미국은 123년의 역사입니다만은 지금 월드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그 다다시피 미국은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의 15개 팀, 15개 팀이죠. 그러니까 동부, 서부, 중부. 그래서 다섯 개씩. 15개 팀, 30개 팀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리그의 그 챔피언들이 이제 대결하는 것이 월드 시리즈죠. 월드 시리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도 1936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벌써 86년의 88년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왜 월드 시리즈라고 하냐? US 시리즈로 해라 말이죠. 월드 시리즈. 그럼 미리 벌써 123년 전에 월드 시리즈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월드 시리즈의 결국은 그 아메리칸 리그의 우승팀이 뉴욕 양키스란 말이에요. 뉴욕 양키스가 어떤 팀입니까? 월드 시리즈 27번 우승을 차지한 팀이에요. 월드 시리즈.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뉴욕 양키스 선수는요, 머리 염색한다든가 코스 밀린다든가 꼭 정장을 해야 돼요. 명문팀으로서의 그 선수를 항상, 어, 지켜야 된다는 거. 일본은 요미르 자이언츠도. 일본 요미르 자이언츠. 근데 그 내셔널리그 우승팀은 LA 다저스. 감독이 로버츠 감독인데, 야, 오늘 그 결국 1차전 역시 7.4선 승제인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7.4 승제라 다 미국의 월드 시리즈를 배워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야, 근데 LA 다저스가 10회 말에 말이죠. 10회 말에 이 프리먼이라는 선수가 2대 3으로 지고 있을 때, 한 점 차로 지고 있을 때 말로 홈런을 때려. 역전 말로 홈런. 이건 뭐, 야, 결국은, 어? 6대 3, 2대 3으로 지고 있다가 결국은 6대 3으로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아주 극적. 이것이 월드 시리즈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참, 뭐, 그 LA 다저스 다 되면서 1차전이 있었습니다. 관중이 약 5만 2천 4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이게 190만 원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1358달러.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그만큼 좀 재미있던. 그리고 이제 LA 다저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타니 선수가 있잖아요. 일본의 오타니 선수. 이 선수가 10년에 7억 달러, 9,200억으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년에 그 오타니 선수가 출전을 하긴 했는데 오타니 선수가 금년에 홈런 한 시즌에 54개, 예? 그다음에 도를 59개를 때렸잖아요. 50호 홈런이 얼마에 팔렸냐면 61억에 팔렸어요, 금년에. 근데 대만 사람이 이걸 샀다고 그래요. 자, 이런 점에서 참 어, 월드 시리즈도 좀 재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래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지금 뭐 국정감사가 거의 그 국회 국정감사 다 끝나고 있습니다만 안세웅 선수가 지난 파리 올림픽 대회 때 여자 배드민턴에서 이제 우승 금메달 따내고 나서 폭탄 선언해가지고 아주 뭐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아주 정말 뭐 이 안세웅 선수의 그 작심 발언 때문에 그 이후에는 파리 올림픽이 사실 그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안세웅 선수가 선수
같이 출전한 선수에게 2번이나 사과를 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공식적으로 또 안세근 선수가 미안하다고 말이죠. 왜냐면 자기는 그 나이가 22살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스포츠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참 문제. 근데 이번 또 덴마크, 얼마 전에 덴마크 오픈에서 그 또 준우승 차지했잖아. 중국의 왕지의 선수한테 결국은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은메달, 준우승을 얻으면서 세계 랭킹 2위에서 1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생수 22살인데 지금 감독이 지금 삼성생명 감독인데 삼성생명 감독이 기령아 씨란 말이죠. 김학훈 감독, 코치 있는데 코치 말을 안 듣고 출국할 때도 오고 입국할 때도 따로따로 오고 말도 안 하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참 문제입니다. 어? 국가대표 감독하고 국가대표 선수가 서로 말도 안 한다? 출국할 때 따로따로 출국한다? 경기 중에 뭐, 어? 그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참, 제가 보기엔 이거 축구, 대한체육회가 문제고요. 저는 오래간 체육회장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자란, 감독이나 코치를 지도자라고 그래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7가지 꼭 갖춰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인성이에요. 그걸 캐릭터를 합니다. 이건 몰라요. 영어로 캐릭터, C로 시작합니다. 인성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많이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정, 사랑, 정으로 감싸주기도 하고 말이죠. 도리, 예의, 신의, 정의가 꼭 갖춰야 할 인성의 기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없으면 감독하면 안 돼요. 코치하면 안 돼요. 2번째는 재능, 캐파시티. 이거는 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종목에 최고라고 최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국가대표가 되고 나이 먹어서 은퇴하고 나서 지도자가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3번째가 뭐냐? 커미트먼트, 헌신이에요. 박항서 감독이 2010년에 베트남 가가지고 영웅이 된 게 뭐예요? 그 베트남 선수들을 그냥 자기 아들처럼, 자식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박항서 감독을 따르는 거예요, 헌신. 그 다음에 배려, 카링, 다 C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컨피던스, 자신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소통, 7번째 컨시언스, 획일성, 7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 감독, 코치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저 답답합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참 안세영 선수의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국회에서 계속 안세영 선수 편만 들을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 안세영 선수 세계 랭킹 1위가 됐어요. 2위였다가. 왜냐면 그 일본 오픈이라는 코리아 오픈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랭킹 1위에서 2위로 떨어졌다가 천이 페이 선수가 1위였다가 지금 그 안세영 선수가 다시 그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1위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이런 점에서 참 우리나라 스포츠에 나아갈 길이 많고요. 기본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 선진국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